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만들고 싶어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한 가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설치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고려연방제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개헌저지선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고려연방제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려연방제를 만든다면은 국민적인 저항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 국민적인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반대 인사들을 탄압을 하면서 자기 인사들의 비리는 은폐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저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검찰을 잡범들이나 잡는 형사부나 남겨두고 특수부라든지 대부분의 직접적인 수사부서들은 다 폐지를 해가지고 그 권력을 공수처로 넘겨가지고 우파 인사들을 두드려 잡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요주의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이가 특수부 3개를 남겨둔다고 했으니까 파견검사 제도를 잘 이용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특수부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윤석열이가 저들에게 항명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본질은 윤석열이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수부를 폐지해서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그 권력을 뺏어 가지고 그것을 공수처에 넘겨 가지고 그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파를 잡으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특수부 3개를 유지하고 뭐 실질적으로 특수부를 운영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특수부 폐지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을 뺏어 가지고 공수처로 그것을 넘겨서 우파를 두드려 잡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부의 폐지를 아무 걱정도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딱 2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는 무식한 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자는 위장우파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9월 27일 말씀드린 일부에서 사우디 정유시설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수니파인 사우디와 시아파인 후티 반군 사이에 2015년도부터 격화되어 왔던 그런 종교전쟁의 일환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의 대부분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라고 아시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마호메트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무함마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무함마드가 610년경부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에서 유일신인 알라신을 믿으라고 설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 동서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상인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신교 체제의 메카에서 유일신 알라신을 믿으라는 무함마드의 설법은 그들에게 당연히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22년에 무함마드가 인근 도시인 메디나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헤지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슬람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운 무함마드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메카를 정벌하러 옵니다. 자, 이 메카를 정벌하러 왔을 때 무함마드는 메카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무혈 입성을 하고 난 이후에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두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후계자 자리를 두고 갈라진 것이 바로 시아파와 수니파입니다. 무함마드의 사촌동생이자 사위였던 알리가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후계자인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시아파이고, 아니다, 이슬람 내에서
비록 혈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능한 사람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메카의 지지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장인인 수니파의 아부바크르가 제1대 칼리프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대 칼리프까지는 전부 다 수니파가 계승을 하게 되는데 3대 칼리프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칼리프에는 1대 칼리프 때 오르지 못했던 시아파의 알리가 4대 칼리프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알리가 조금 있다가 수니파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시아파와 수니파 간에 1400년간에 이어지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그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최근에 미국이 중동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루살렘을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지요. 자,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십자군 원정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도 메카처럼 굉장히 다신교가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니까 짜인이 여러 종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절대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핵협정 파기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중동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중동이 불안해지는 요인이죠. 이 지구상에서 미국을 선제 타격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한 것이나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한 것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이나 결국은 중동 불안으로 이어져 가지고 유가 인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가가 인상된다면은 수혜를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미국과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국가가 제1원유 수입 국가인 중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익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즉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겠지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작은 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가 인상들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동 정세 불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가 인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틈을 만들어서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는 일종의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호크의 격추에 대해서 왜 미국이 대응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호크가 상공에 떠 있을 때 격추가 됐다면은 그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미국에게는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찬스였겠죠. 제가 4월달쯤인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호크가 격추가 됐는데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글로벌 호크가 격추가 됐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크 한 대 가격만 하더라도 2천억 원 이상을 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가 격추가 됐을 때 공격 10분을 앞두고 트럼프가 공격을 취소하면서 그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이란 전체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호크를 격추시킨 미사일 기지만이라도 폭격을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군사 국가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의 군사 국가가 겁쟁이라서 공격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일각에서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대로 트럼프가 장사꾼이라서
전쟁에 돈이 많이 들어서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참고 또 참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는 언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까? 미국이 승리했을 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패배하거나 물러섰을 때 국민의 지지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트럼프가 왜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어딘가에 군사력을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참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만약에 트럼프가 글로벌 호크를 공격한 이란의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을 했다면 이란도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로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꼭 필요한 곳에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력을 사용할 곳이 없었다면 트럼프는 당연히 군사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러한 지지율에 손해를 입으면서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 군사력으로 인내를 했다는 것은 다른 곳에 군사력을 사용할 곳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맹인 사우디 정유시설이 폭격이 됐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니파인 사우디와 시아파인 후티 반군 사이에 종교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사우디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인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크가 격추가 됐는데도 반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지율의 하락을 감수를 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을 인내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대규모의 군사력이 사용될 곳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방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사력을 사용할 곳이 없었다면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란의 미사일 기지 정도는 폭격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력한 폭폭의 시그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